뭐 차가 이거 너무 이상한데? 어떤 게요? 뭐 RPM도 이상하고 핸들도 이상해.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은데 한번 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를 한 대 매입했는데 이게 약간 핸들도 커플링이 나간지 뭐가 이상한지 좀 핸들도 많이 이상하고 RPM도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상태예요. 내 차가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좀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좀 예방정비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범아, 차 설명 좀 해주라. 영범아, 엔진오일 누유 이런 건 있잖아. 일반인이 보기 힘들단 말이지. 네. 그냥 일반인들도 내 차를 보고 이거 이상이 있다 바로 알 수 있는 것들 있지. 네. 그런 것들 좀 보고 전조 증상들 좀 알려주고 뭘 고쳐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일단 이 차가 RPM이 엄청 떨리거든. 한번 네. 볼까? 네. RPM들 떨리는 차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이런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제 흡입 공기랑 연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됐을 때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에는 흡입 공기, 트로틀 바디 쪽에 카본이 좀 끼기 때문에 이제 RPM 조절을 좀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대다수입니다. 그럼 이게 심각해지면 뭐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아주 최악의 경우는 저는 아직 보진 못했는데 진동이 계속 유지가 되고 소음이 발생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엔진을 지탱해주고 있는 엔진 밈이라든지 뭐 다른 부속품들의 수명이 좀 단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정확한 타이밍이 연소가 되지 않다 보면 실린더 벽이라든지 피스톤 쪽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서 엔진 전체에도 수명의 단축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부품을 갈면 돼요? 보통 이제 1차적으로는 스로틀 바디 카본 청소, 이제 찌꺼기 청소를 먼저 권장을 드리고요. 또는 이제 기본적인 소모품인 점화 플러그 코일부터 교환을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이 핸들 한번 돌려보실래요? 그냥.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현대기아의 고질병인 이제 MDPS 커플링 쪽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오래 걸리지 않은 작업이다 보니까 바로 정비업소 방문하셔서 점검, 교환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도 처음에 이제 증상이 이렇게 심해지기 전까지도 그냥 귀찮아서 그냥 그렇게 계속 탔대요. 근데 이런 건 또 심해지는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기어랑 기어 사이에 이제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게 커플링이거든요. 근데 완충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MDPS 이제 핸들 쪽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MDPS를 통째로 교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MDPS는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걸로 전조 알고 증상 나왔을 때 얼른 가야겠네요. 네. 처음에 초기 증상 때 커플링은 공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차에도 한번 보여줄래요? 돌릴 때 소리가 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얼른 블루엔진으로 찾아가서 보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전조 증상으로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미션 변속 충격으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운전하시는 차주분들은 조금씩 달라져서 알기는 좀 쉽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유심히 주차하실 때 특히 드라이브 또는 후진 이렇게 넣어보면서 이제 변속 충격을 어느 정도 느껴보시고, 만약에 조금 변속 충격이 옛날보다는 좀 심해진 것 같다 하게 되면 미션 오일을 먼저 교환을 권장을 드리고요. 미션 오일을 교환을 해도 안 된다면 이미 늦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미션이 불량이 돼서 좀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최악의 경우에는 변속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주행할 때마다 말 타는 기분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타이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어를 보게 되시면 제작 연도와 이제 트레드 마모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 배수 작용이 좀 원활하지가 않아서 이제 제동거리가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막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좀 유의 깊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 연도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5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살짝씩 갈라진 이제 경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일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주행 중에 타이어가 터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도 유의 깊게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지금 14년식인데 바로 갈아야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5년이 훌쩍 넘은 차량이기 때문에 요거는 타이어를 바로 교환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를 타다 보면 하체가 막 이렇게 방지턱 넘을 때 찌그덕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몰라가지고 하체를 다 털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너무 비싸잖아요. 아반떼 같은 준준형 차 같은 경우에는 하체 부속품이 K9처럼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로어암, 활대, 뭐 활대 링크 그런 종류밖에 없어서 솔직히 소음 날 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아마 정비소 가서 털어도 얘는 되게 얼마 안 나올 겁니다. 얼마 정도 나와요? 한 50만 원 정도면 하체 소음은 웬만한 건 아반떼는 다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정비소에서 근무하면서 한 2번 정도 봤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하체 조향장치 쪽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연결이 부서져서 아예 조향이 안 된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시내 주행을 하더라도 바로 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찌그덕 소음이라든지 덜그덕 소음이 발생이 되면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비소에 방문하셔서 점검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디서 눈탱이 안 맞고 정비소에서 어느 정도 점검 잘 받으시고 차량을 잘 관리하는 이제 고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